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4년 2분기 마이너스 0.2% 역성장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22년 4분기였습니다. 이때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입니다. 역성장의 주범은 건설업입니다. 지출 국민소득지 D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최종 소비 지출, 총자본 형성, 순수출입니다. 지출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보면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감소율이 두드러집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본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실물자본과 금융자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실물자본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금융자본이고 공장은 실물자본입니다. 실물자본이 존재해야 금융자본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아주 잘못된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밸류업은 금융자산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실물자본을 육성해야 금융자본도 따라오르게 됩니다. 건설업에 대해서 보면 건설업과 토목건설 모두 크게 감소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건설업 침체 원인 중에 하나는 수입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설원가는 상승합니다. 달러 환율이 2020년 이후 20% 오르면서 원화의 가치는 20% 하락합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원화 가치는 20% 하락하면서 건설원가는 크게 상승합니다. 건설원가에서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수준입니다. 35%는 노무비가 차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조합원 유지비용 등 부대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2020년 이후 재료비뿐만 아니라 노무비도 크게 인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수입 물가는 하락합니다. 건설원가는 낮아지게 되지만 수출업종에게는 불리합니다. 고환율이 유지되면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건설원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해외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내 설비 투자는 줄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려면 생산 3요소인 임금지대,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이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에는 긍정적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국내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2022년부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이유가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입니다. 여기에 해외 주식 열풍도 해외로 자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최근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가 상승하는 도중에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해외로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유동성은 감소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본 이탈로 국내 부동산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경기를 살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약 경기를 살린다고 부채의 화폐화로 돈을 풀면 이 돈들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경기는 침체됩니다. 부채의 화폐화로 돈을 풀면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원가는 더욱더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 부양은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소득 대비 너무 높은 분양가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정부 책임입니다. 총자본 형성과 소비할 돈을 부동산에 쏟아붓으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소비 투자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자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가난해지는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